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산 플러스 첫 회에서 전해드린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얼마 전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현재 동부광산안전사무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경찰서 등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토크 말산 플러스 오늘 첫 코너 현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토크 말산 플러스 현장에서는 이번 3월부터 시범 운영될 도내 첫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배현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지난해 세간이 떠들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공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쓴 경우가 많았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터졌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는 그간의 사태 경과 또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전국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무려 5천 건이 넘는 자료였습니다.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백을 사고 친인척을 허위로 취업시키는 등 비리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공개한 그 비리 유치원들은 본인들이 그 잘못과 과오, 회계부정을 인정을 한 경우만 일단 공개를 했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각 시도 교육청별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도 교육청별로 감사에 대한 기준과 실시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이 같은 비리가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했습니다. 삶은 계란을 2등분이 아니고 4등분을 해서 주더랍니다. 어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다. 유치원 학부모라고 이름을 붙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교육청도 2013년부터 6년간의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습니다. 도내 131개 공사립 유치원에서 모두 600여 건이 적발된 자료였습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 172건에 20억 원, 불법적 시설 운영 24건, 적립금 변칙 운영 24건, 기타 402건이었습니다. 유치원 이름과 감사 적발 사항이 상세하게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게 우리 아이가 다니는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이 화나고 속상할 것 같거든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와 강원도 교육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립유치원을 50%로 늘리는 것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가 우선적인 해법이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50%를 이제 22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이제 공립유치원을 25개 학급을 신설을 하거든요. 22년도까지 병설 유치원 또는 단설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거고요. 지금 지역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를 뿌리 뽑고자 강도 높은 대책을 실행하려는 교육당국과 여기에 맞서 폐원까지 강행하려는 사립유치원 간의 입장차는 해를 넘겨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학부모들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내놨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여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좀 답보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유치원 관련 3법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또 사립학교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통과가 무산됐고 현재 이 세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상임위원회 심의나 의결 없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런 형태로 이 법안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들이 이 법안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놨었죠. 네, 이 강원도 교육청은 즉각 추진 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 그러니까 장기적 과제로 나눠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즉각 추진 과제로는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를 안착시키겠다. 또 공립유치원을 50% 조기 달성하겠다. 또 매입형이나 장기 임대형 등으로 공립 형태를 다양화하겠다. 또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즉각 추진 과제를 내놨고 또 제도 개선 과제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또 유치원의 정보 공시를 내실화하겠다. 또 학부모 안심 유치원을 확대하겠다. 예산의 목적에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과제들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사실 이 강원도 교육청이 내놨던 과제들이 그 감사 이전에도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내놓았던 과제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 특별히 더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대책이 나왔다기보다 이미도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전에 이미도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도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경영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곳의 유치원은 이미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유치원 중에서도 최대 10곳 정도가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도내 유치원들도 전국의 사립유치원들과 보조를 맞춰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내의 사립유치원들이 어느 정도의 반발 수위를 보이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육당국이 감사 결과 공개 이후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자 사립유치원의 반발 역시 거셉니다. 도 내에서는 경영난을 겪던 춘천과 강릉 지역 사립유치원 두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최대 10곳까지 폐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도내 유치원의 추가 폐원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법을 개정하다가 지금 저지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유치원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의견을 가진 원장님들이 많아서 정부가 이거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는 문을 닫겠다고 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올해 원화 모집 과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온라인 통합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사립유치원 107곳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7곳만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놓고 보면 교육시설과 학부모 부담금 차이가 확연한데 이를 동일선상에서 선택받게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학교는 선택사항이잖아요. 사립유치원에서 볼 때는 공립과 사립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무상이잖아요, 보면 공립이나 단설은. 근데 사립은 누리과정에 22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일부 사립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과 회계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일괄 적용은 무리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정부 회계 시스템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겠다고 하는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유치원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의견을 가진 원장님들이 많아서 유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거세 집단 폐원 등 교육 대란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미 10곳 정도는 폐원을 고려하고 있고 벌써 2곳은 폐원을 결정을 했고요. 근데 지금 법 개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반발 수위가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 사립유치원 입장을 좀 보면 이 교육 당국이 자신들을 일괄적으로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 이런 불만감을 먼저 내비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설립 과정에서 막대한 사유 재산이 투입된 부분을 교육 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이러한 바탕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참여 요구가 있는 게 이제 에듀파인과 또 처음 학교로. 이게 어떤 거죠? 네, 이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정보가 모두 공개돼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하고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치원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유치원 학생 규모, 또 교육비, 교사의 수, 시설의 면적 등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청 감사 결과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에듀파이는 현재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립 회계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설의 전체 재산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예결산 편성, 물품 관리, 집행의 투명성 등도 이 에듀파인을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면 재정과 회계 분야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텐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사유재산까지 포함된 유치원 재정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공영형 사립유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시범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립유치원에 공적인 지원이 더해지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릉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주변 숲으로 체험 활동에 나섭니다. 얘들아 출발! 내가 한번 달아줘 우리 나무들한테. 5년 전 문을 연 유치원은 숲 체험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서 놀 수 있고 바깥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다른 게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원화 모집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올해 원생 모집도 처음 학교로를 통해 정원 120여 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연령별 학급 대기자도 최대 30명이 넘습니다. 이런데도 이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인 설립자가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해 올해부터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이제 원화 모집에 걱정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원 운영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 재산권 제한 등의 제약이 생기지만 먼 미래를 봐서는 공영형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공영형 사립유치원 심사를 앞두고 보건실 등 일부 시설을 보완한 뒤 서면과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다목적지를 하나를 증축했고요. 그리고 보건실 하나를 이렇게 또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있는 시설 그대로입니다. 작전의 준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사와 그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엄선해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주며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회계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인 거를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 담당 퀄성 팀단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지도할 건 지도해주고. 앞으로 3년간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사라지고 교사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등 예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생 경비와 방과후 과정 운영비 등 유치원 운영비와 연간 2천만 원 이내 교육 환경 개선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저희가 특별 교부금을 이제 교부받아서 그 특별 교부금과 강원도교육청 지원금을 가지고 유치원 운영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교육과정비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들어가는 뭐 시설비라든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단설과 병설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장점들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룡형 사립유치원의 목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립 수준의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 해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첫 공룡형 사립유치원은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룡형 사립유치원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양은 이제 사립인데 구조는 국공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강원도교육청 설명 자료를 보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다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일정 조건에 맞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의 실사와 심사를 거쳐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존에는 대개 설립자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외부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법인을 구성하게 되고 여기에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개인 재산에 이제 정부의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공공성을 확보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선정이 되려면 어떤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때 공모 당시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운영을 해오고 또 개방이사를 선임할 것을 확인하고 또 유치원 건물이 자가 소유다 이런 것들이 기본 신청 조건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정 조건은 도시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또 저소득층 유아를 우선 모집해야 한다. 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고 또 앞서 언급된 처음 학교로와 에듀파인 도입 역시 기본 준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한정된 이유는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의 유치원은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립유치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읍면 지역에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들어가서 기존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신청조차 막히다 보니까 이 공영형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 것 아니냐,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 도시 지역에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하던가요? 네, 학부모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이 공영형으로 바뀌면 학부모 부담금이 모두 사라진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립에 아이들을 보내는 데는 또 그만큼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유치원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영형으로 바뀌면 축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도내 첫 공영형 사립유치원 개원을 앞두고 요즘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들은 분주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인력과 시설은 얼마나 보완할지를 바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30-40%의 학부형들은 지금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위축될까 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공영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했던 겁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공영형 유치원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부에서의 공공성 제공과 투명성 운영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면에서는 부모님들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죠, 사실. 저는 이렇게 사립을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공영형으로 이제 바뀌게 됨으로써 그리고 또 시범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범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죠. 사립유치원도 공영형 전환을 신청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돼 유아교육계가 뒤숭숭한 탓에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사실은 진행하면서 중간에 이번 이제 사립유치원에 시끄러운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웃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도 좀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청하게 된 걸 중간에 포기도 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기대와 우려 속에 첫 발을 내딛게 된 도내 첫 공영형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은 부담감과 포부를 함께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범 운영 3년을 잘 해서 이게 좋은 결과로 남아서 이게 또 사립 유치원도 이게 공립에 들어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의 자율권이 좀 이렇게 보장되고 거기다가 공립의 좀 이렇게 제도적 그 투명성을 같이 운영하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입 초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우려할 수 있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사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이걸 전환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공모 절차를 시작한 건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형 전환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는 전혀 별개인 거지만 이 공영형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와 또 이후 유치원 3법 개정안 등과 맞물리면서 유치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변 유치원들은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원만 이렇게 공영형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국적으로는 어떤가요? 지금 현황이? 네, 가장 먼저 시작된 게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 공영형 사립유치원 2곳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지난해 2월 2곳이 추가됐습니다. 또 대구에도 1곳이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전국적으로는 모두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공설유치원 1곳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돈을 약 100억 원 가량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토지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대략 100억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1곳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억 원 안팎. 규모가 큰 유치원도 10억 원 미만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금액 또 투자하는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정부나 교육당국에서는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늘려나가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올해 강원도에서 1곳이 문을 열고 광주광역시에도 1곳이 문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해보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사실 정부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 거고 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뭔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생각보다 호응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육당국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사립유치원을 제도권 안으로 한 발 더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도 재정 지원은 물론 교사 처우에서도 호봉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기대할 수 있어서 윈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 공영형 전환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인 재산을 법인으로 돌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 가운데 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전국 기준인데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소유인 유치원인 상황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개인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이 사업 기간 자체가 현재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 참여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공영형 사립유치원 이번 3월부터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강릉에서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개인의 권리와 공공성 이런 가치들이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교육청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모에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영역을 줄여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법인으로 가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려면 학급 수와 유아수, 충원율, 연간 예산 등의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조건이 사립유치원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개인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예산 집행과 교육과정 운영에 교육당국이 개입하게 돼 자율성이 떨어지고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사업 재약정 등의 사후 대책도 불투명해 사립유치원들이 외면한다는 겁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지금은 없고, 그때 가서 지원이 안 되면 그 당의 유치원은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 공모 접수한 한 곳에 대해서만 심사가 시작됐고 결국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유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사업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된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뭐 교육부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계속 이어지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존속이 될지 그거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제공되는 실제 혜택도 국공립 유치원 수준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당 등 처우와 일부 운영비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공립과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동일하게 지급을 하되 그 수당적인 부분에서 조금 일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맞추려고 예산을 조정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